이번 시간에는 용익물권입니다. 용익물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타인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을 용익물권이라 하고, 우리 민법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를 용익물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상권부터 정리할게요. 지상권. 자,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그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또는 수목을 심어서 키우거나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그래서 이 지상권은 타인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타물권이라 그래요. 타물권.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성립하는 물권이다. 타물권. 그리고 그 대상은 토지여야 합니다.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 수목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토지를 이용,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이때 지상권 성립은 당사자 약정에서 성립하기도 하고 법률 규정에서 성립하기도 해요. 자, 우리 교재는 25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상권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니까 사용료에 해당되는 지료 있죠? 사용료에 대한 지료. 이거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죠. 모두 가능해요. 지급을 하는 경우는 유상 지상권이라고, 지급하지 않는 지상권을 무상 지상권이라 그래요. 다 가능하다. 그렇다면 여기는 취료라는 것은, 즉 토지 사용료라는 것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왜? 무상 지상권도 가능하고 유상 지상권 가능하니까. 그죠? 유상, 무상 다 되니까. 대가를 지급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다 성립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자, 여기에 약정에서 지상권 성립하는 것, 그게 256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256페이지 가면 지상권 성립, 지상권 취득에서요, 성립은 약정에 의한 지상권 취득. 이건 뭐예요? 이거는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 취득할 자가 계약을 하는 거죠. 이 계약을 했다면 지상권은 부동산 물권이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하겠다. 이게 바로 이것은 민법 186조가 적용되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상권 설정 계약, 지상권 등기를 통해서 약정 지상권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법률 규정에서 성립하는 것을 우리는 법정 지상권의 성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법정 지상권의 성립은 민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있고 특별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있고 또 관습법상에 인정되는 법정 지상권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에는 세 가지 근거 규정이 있다 이 말이죠. 이때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우리 판례가 그 내용을 요건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시험에 잘 내는 것은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관세법상의 법정지상권이었습니다. 특별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시험에 잘 안 낸다. 이거는 빼놓자. 그래서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은 305조 법정지상권과 366조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존재합니다. 법조문상. 여기는 전세권의 파트에서, 여기는 저당권의 파트에서 각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내용을 정해놨습니다. 법률 규정에서. 관세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판례에서 요건을 정해놨습니다. 그 요건에 따라서. 즉, 민법의, 특별법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을 성립하지 않는 모습으로서 그 구조와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관세법상 인정된다라고 하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죠. 자, 이때 이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187조에 근거해서 지상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민법상 법정지상권, 특별법상의 법정지상권, 관세법상의 법정지상권에서는 지상권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다. 이래 되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지상권이 발생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성립된 지상권이 있으면 이제 다섯 번째, 지상권의 내용이 있겠죠. 자, 첫 번째,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법 규정에 최단기의 존속기간이 존재한다. 최장기는 규정이 없다. 최단기는 우리 민법에 280조에 있죠. 자, 280조에 있는 조문을 잘 봐두셔야 합니다. 257페이지에 있죠. 거기에 보시면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다음의 연함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아무리 짧아도 우리 민법 280조에 있는 규정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자, 1호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즉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아무리 짧아도 3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전호 이외의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그러니까 견고한 건물 이외에 일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할 때는 아무리 짧아도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건물 이외의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일 때는 아무리 짧아도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30년, 15년, 5년이라는 최단기간에 적용이 있고 이 규정은 가행 규정입니다. 가행 규정이란 말은 이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을 하면 무효가 되고 그 무효가 되면 그러면 기간이 없는 건 아니죠. 이 기간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또 만약에 이 최단기간보다 당사자 약정이 더 짧은 내용으로 약정했다면 그것은 효력이 없고 이 기간으로 각각 인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최단기간보다 짧은 약정이나 또는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최단기간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이렇게 30년으로 간주한다든가 15년으로 간주한다든가 또는 5년으로 간주합니다. 만약에 당사자가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고 또 그 토지 위에 소유할 건조물에 대한, 건물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15년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존속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내용, 요 내용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해 보시죠. 최단 존속기간은 제한이 있다. 30년, 15년, 5년. 이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하면 30년, 15년, 5년으로 각각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최장 존속기간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따라서 영구 무한의 약정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합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30년, 15년, 5년으로 이렇게 확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구조물을 특정하지 않았다, 합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15년짜리로 간주해버린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의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에 만료가 되었다. 만료되면 갱신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 갱신에 관해서는 우리 법에서는요, 계약에 의한 갱신만 가능합니다. 계약에 의한 갱신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정 갱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계약에 의한 갱신하면 역시 이때도 역시 뭐예요? 최단기간, 이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우리 교재 258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1번 있죠. 기간이 만료됐을 때 갱신을 청구하고 누가? 지상권자가 설정자에 대해서 말입니다. 갱신을 청구하고 만약에 설정자가 갱신을 거절해요. 그래서 계약에 의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정합니다. 지상권자에게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한테 갱신을 청구해보고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설정자가 거절하면 청구에 대해서 거절하게 되면 이렇게 그럴 때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청구에 대해서는 설정자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청구권은 형성권이면서 동시에 그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것도 지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적용되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그러죠. 한쪽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행사하게 되면 형성되어진다. 매매계약이 성립해버린다. 일방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설정자는 지상물 매수 청구했다면 거절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때 지상권자가 갱신 청구하여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기간이 만료되어서 지상권이 소멸되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만료로 소멸. 자, 이때 이 만료 당시에 말입니다. 만료 당시에 지상물이 현존해야 되죠. 만료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드디어 지상권자는 설정자에 대해서 갱신을 또 한번 하자. 한 번 더 갱신하자. 청구해보고 청구했더니만 설정자가 거절한다. 그러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하면 어떻게 되냐? 지상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그 청구 당시의 시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설정자한테 발생한다. 이래 되겠죠? 자, 이 내용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민법 283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은 지상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자, 지상권이 성립했을 때 첫 번째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죠? 토지 사용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토지 사용함에 있어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는 상린관계가 상린권자한테 적용되죠. 산괴가 이게 적용된다. 민법에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자한테 적용되는 상린관계가 지상권자,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지상권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지상권자가 침해를 당하면 지상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반환, 제거, 예방 청구.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침해 모습에 따라서요. 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죠. 지상권의 양도, 저당권 설정에서 돈을 빌려 쓰는 것, 또 토지를 임대하는 것, 이것이 언제나 가능합니다. 이 가능한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보호합니다.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 즉 지상권 위에 저당을 설정해서 지상권에서 돈을 빌려 쓴다든가 당의 토지, 지상권 존속기간 중에 임대한다든가 이런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보장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는 약정을 지상권 설정 당시에 했더라도 이것은 무효인 약정이 돼버린다 이렇게 되겠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바로 강행법규, 즉 지상권자를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편면적 강행규정, 이것을 위반한 것이 되죠. 그래서 그 약정 자체는 즉 금지약정, 지상권 양도할 수 없다라는 약정이라든지 저당은 설정할 수 없다, 임대할 수 없다라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법에 강제적으로 지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알아두셔야겠죠. 그것이 25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료에 관한 공부를 좀 해볼까요? 지료. 지료는 토지 사용료죠. 일수 비례해서 지급하는 거니까 보통 이 지료는 법정 과실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지료는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죠. 금전 기타 물건이면 되죠. 기타 가치가 있는 물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료에 관해서는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약정이 있어야 이 지료 약정은 등기를 할 수 있고 등기를 했다면 제3자한테도 지료에 관해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자, 지료 약정. 즉 약정 지상권에서는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자가 지료에 관한 약정을 하고 그 약정을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부에 등기하고 그래 되면 이 지상권 관계에서 변화가 생기더라도 당연히 지료 지급에 관한 내용이 대항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해요. 지료 약정함으로써 지료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약정을 함으로써 지료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자, 그러면 지료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료 지급을 2년 이상 지료 지급을 지체한다. 자, 여기에 2년 이상이라는 것은 연체 총액입니다. 총액이 2년분 이상 이런 이야기입니다. 2년 이상의 지료 연체가 있으면 이때는요.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설정자는
지상권자에 대하여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권은요,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청구를 하면 즉시 소멸합니다. 지상권이 즉시 소멸해요. 그리고 지조 2년 이상의 연체로 인하여 지상권 설정자가 적법하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함으로써 지상권 소멸했다면 이때는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일단은 지상권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쫓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의 토지 위에 있는 모든 그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은 전부 다 철거해 줘야 됩니다. 이해 되겠죠? 자, 이게 2년분 이상이라는 뜻이다. 2년 이상. 근데 만약에 그 2년분 이상의 지조 연체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당의 토지가 설정자로부터 양도되었을 때 종전의 지상권 설정자한테 1년분 연체, 그 다음에 그 토지가 양도되어서 토지 소유권을 양수받은 양수인한테 또 1년분 연체, 그래서 도합하니까 2년분 이상의 연체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은 지상권자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연체가 있으니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때는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당의 토지를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하여 2년분 이상의 지조 연체가 있을 때 그때 한해서 지상권 양수인이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토지 소유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수인 한 사람에 대해서 2년분 이상의 지조 연체가 있어야 그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이 부분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은 260페이지 하단에 있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지상권 체납 시에 지조의 체납 시의 효과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정리를 해뒀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지상권 소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상권 소멸. 자, 이렇게 지상권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이렇게 존속했다가 지상권 자체가 소멸하는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멸. 자, 뭐 기간이 만료돼서 소멸한다든가 또 지상권자가 행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로 소멸한다든가 뭐 당의 토지가 공용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상권 소멸한다든가 혼동해서 지상권 소멸한다든가 이런 등등은 일반적인 원인이니까 놔두고요. 지상권의 특유의 소멸 사유로서는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함으로써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 지상권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권 행사는 어떨 때 하죠? 지료 2년 이상 연체할 때 이때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지상권 소멸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첫 번째 지상물은 철거해 줘야 되죠. 이 철거는 지상권자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죠. 권리 의무에 해당됩니다. 철거, 수거한다는 거죠. 수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물, 자기 소유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기간 만료로 소멸했을 때죠. 만료로 인하여 기간이 종료되어서 소멸했고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고 갱신을 청구해 봤더니만 설정자가 거절을 한다라고 하면 자, 이 권리가 인연됩니다. 그렇죠? 행사해버리면 설정자는 매수해야 되죠. 대금 지급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더요. 반대로 이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강해요. 자, 여기에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서는 이 설정자는 거절을 할 수 없다 했어요. 이 요건을 갖췄다면. 그런데 여기에 지상권 설정자가 기간이 끝났고 당에 지상물 수거해 나가려고 하는 지상권자한테 야, 그 지상물 내한테 팔아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그 성격은 형성권입니다. 자, 이때 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존재하면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에게 당의 목적물을 수거해 나가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렇게 그때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설정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있다. 이 면에서 지상권자의 매수 청구권과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상권의 발생, 지상권을 취득했을 때 존속기간의 문제,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문제, 지상권의 내용, 즉 사용하는 데 대해서 문제, 그리고 지상권 소멸에 했을 때 그 정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말입니다. 지상권 안에 특수한 지상권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컨대 분묘기지권의 제도라든지 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문제라든지 또는 구분지상권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이 세 가지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